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특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특검 이슈 검사 출신 공교롭게 검사 출신이 두 분이나 와주시네. 네, 검사 출신 국회의원 우리 박은정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챙겨야 될 것 같으니까요. 뭐 챙기고 계세요. 네. 자, 특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 영장이 청구가 됐고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2분에 이제 체포영장 청구했는데요. 오늘 발부가 됐습니다. 오늘 발부됐습니다. 지금 막 속보가 떴는데 네. 집행한다면서. 예. 언제예요? 내일 오전 9시에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내일 오전 9시면 이 잠 들 깨가지고 지금 잠을 갈 때거든. 그때 바로 낚아채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의원님? 아니 그 체포영장이 발부됐잖아요. 네. 그 내일 오전에 간다는 거라. 9시에? 네, 집행은 내일 오전. 왜 지금 안 가는지. 지금요? 또 시간 지금 준다. 당장 가서 체포하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준비가 좀 필요한가요? 왜냐하면 좀 그 전략을 짜야 돼가지고 전략. 아무래도 막 거부하고 막 이렇게 또 전략. 이 저항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위법 논란을 또 막 일으킬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그 좀 전략을 짜기 위해서 내일 오전에 급습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저는.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요. 그 선거법 관련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특검법상. 네, 특검은 있습니다. 근데 있긴 하지만은 지금 이 특검법이 위헌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윤석열이. 맞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에 좀 그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8월 3일이 공소시효 끝나는데 그 전에 좀 이렇게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좀 급하게 좀 하시면 좋겠다. 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집행 안 하는 거는 이게 체포영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끌고 특검 사무실로 데리고 올 수는 있는데 네. 이제 밤에 재워야 되잖아. 네. 재우기가 영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내일 아침 일찍 가서 데리고 오면 내일 하루 종일 조사할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 이유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그러면 그 돌려보내는 시간은 그러면 몇 시에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법상은 밤 9시인가 10시 이후에 조사를 하려면 9시죠. 9시인가요? 그러니까 동의가 9시인데, 있어야지. 그건 아는데 윤석열이 이제 구치소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밤에 재울 때는 다시 구치소로 넣어야겠죠. 새벽 만약에 동의만 한다면 새벽 1시에 보내도 되는 거고. 당사자가 동의하면 동의만 그렇죠. 한다면? 근데 어차피 윤석열이 진술 거부할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조사가 유의미할 거다 이런 생각은 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 일단 다만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이 조사를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 지금 조사를 너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윤석열은 지금 사실은 재판도 거부하고 수사도 지금 전부 다 전면적으로 보이콧하는 걸 결정한 것 같아요. 네. 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윤석열의 가장 큰 그 현안은 뭐냐면 김건희예요. 김건희죠. 김건희 수사를 어떻게 막고 영장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거 지금 머리 돌리면서 그 자기 변호사 통해 가지고 김건희 측에 뭘 좀 전달하거나 이러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지금 변호인 접견은 계속 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그렇게 좀 예상이 좀 됩니다. 네. 지금 어찌됐든 간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가 그 어디에도 나가지 않는 것은 건강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굉장히 아주 비정합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이 예. 구치소에 가가지고 윤석열의 건강 상태를 그냥 샅샅이 다 확인을 해봤었거든요. 요가 재밌던데요, 내용이. 그 거기 의료과장이 있잖아요. 서울구치소에. 의료과장한테 물었어요. 윤석열의 건강 상태가 어떠냐. 네. 수사 불응할 정도로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구치소 의료과장이 수사 받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네. 다만 수용자가 주관적인 기준으로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증세까지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료과장 한마디 더 했습니다. 자신이 판단하기로는 조사를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건강하다는 겁니다. 건강하다는 건강해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그동안에 뭐 운동을 못 해갖고 뭐 아프다 뭐 이런 얘기, 운동 체크 다 했더라고. 운동 이번에. 체크 다 했습니다. 이거 좀 구체적으로 좀 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는 서울 구치소장을 상대로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네. 구치소장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식사 운동은 관계 기준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고 다만 독거 수용자라서 개별 운동을 시키고 있다. 1시간 이내 운동 이렇게 개별 운동을 시키고 있다라는 개별 운동 거고요. 1시간 이내에 네. 운동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 무슨 뭐 애완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식사량은 식사량. 네, 보통 수용자와 비슷하다. 밥 잘 먹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있다는 먹고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선풍기 있냐? 선풍기. 한 대 있다. 한 대 있고. 실내 온도 어떠냐? 어. 독거실은 정확하게 측정은 안 하는데 예. 보통 한낮은 34도에서 45도, 한밤중은 32도에서 33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예. 살 수 있는 정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면적도 물었습니다. 면적. 화장실 포함 2.03평. 네. 그리고 주관에 따라 다르지만 충분히 누워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다. 네. 그리고 요거는 처음 알았는데 윤석열이 수용된 독거실 양옆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경호상의 이유 때문에 비워놨답니다. 그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조폭들을 그래서 넣어야 되는데.
옆방에 조폭 집어 넣어야 돼. 옆방에. 그 탁자 있지 않습니까? 탁자? 탁자. 그거는 골판지로 만들어졌다. 골판지. 단단한 걸로 만들면은 자해 자살 뭐 이런 문제들. 윤석열은 자해 안 합니다. 네, 아픈 거 싫어합니다. 네. 자, 여러분 무슨 애완견 실태 조사가 아니고 윤석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었어. 다 건강하네. 다 거짓말이야. 운동도 하고. 예, 밥도 잘 먹고. 네. 예.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가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뭐 1.8평에 뭐 덩치 큰 사람이 누우면은 꽉 차고 다 거짓말. 아니 다 거짓말.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 정사각형을 염두에 두면 대략 2.6m, 2.6m 정도의 크기거든요. 그 예. 독방이라는 게. 네. 아니 덩치가 크긴 하지만 거기 누우면 이게 2.6이 나와? 에이.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예. 그리고 그렇게 독방이 싫으면 홍고방으로 그렇지. 가든지. 예. 특혜를 내려놓고 가는 거죠. 그러면 돼. 아니 그리고 매일 뭐 계단 오를 힘도 없어서 재판 못 받는다는 사람이 매일 접견 받으러는 매일 접견까지 걸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걸을 힘은 있고 재판 받을 힘은 없고. 그래서 저는 빨리 체포영장 내일 집행을 하는 의미가 어차피 와서 진술을 안 하더라도 이 강제력을 써서 길을 꺾어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고모스를 드는 마음으로 네. 내일 특검이 가서 꼭 좀 예. 구해주길 바랍니다. 아니 그리고 계속 건강해지겠어요. 일단 거기 그건 들어가서 맞아. 술 끊었지. 맞아요. 그렇죠. 간식 그리고 치료하지. 구속되기 전에 그럼 평소에 하루에 1시간씩 운동했냐고. 안 했지. 10분도 안 했지. 지금은 한대요. 근데 어쨌든 1시간씩 하잖아. 1시간씩 지금은. 한대요. 그럼 건강해지지. 건강해지죠. 지금 이제 그 경호 때문에 양방 비워놨다고 하는데 지금 네. 서울구치소 과밀 수용으로 예. 일반 수용자들은 지금 굉장히 고생스럽거든요. 맞습니다. 그 빡빡하게 같이 모여 있는데 그 저게 아마 전직 대통령 경호에 관한 규정 때문에 양쪽 방을 이제 놓는 것으로 경호를 가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전두환 방지법을 발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내란 외환으로 저렇게 처벌받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 아예 자체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이 지금 발의돼 있습니다. 아유, 네. 너무 고맙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이렇게 구치소장한테 질문을 많이 했어. 아니 여기 심평 변호사가 여기 생지옥이라고 하던데 생지옥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구치소장이 여기는 수용 시설입니다. 심지어 아니란 얘기잖아. 자세한 이야기는 현장에 나갔던 국회의원분을 내일 모시고 이야기를 내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윤석열이 이제 내일이면 끌려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상민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조금 전 2시에 시작이 됐거든요. 네. 이상민 구속 가능성은 거의 100%에 수렴하고 있는데 어떤 혐의를 지금 받고 있죠? 일단 국무위원으로서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분은 국무위원이 아니고 주무부처 장관이에요. 그렇습니다. 개헌 관련해서. 네네. 네. 내란을 방조했다 이런 예. 혐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언론사의 단전 단수 아하. 또 조처를 지시했다. 예.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시키면 언론사 기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헌정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다. 이런 혐의고. 국헌문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김용현이 내란을 공모했고 이상민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언론사 단전 단수를 조치를 지시함으로써 가담을 했다. 예, 요거 이제 내란 공모 혐의. 그리고 마지막 거짓말했잖아요. 위증. 위증. 이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예. 단전 단수 지시 안 받았다. 그리고 받지도 않고. 예, 김용현에게 문건을 받지 않았다. 음. 이런 취지로 증언을 했거든요. 네. 이거 다 지금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 네. 네. 낫지 않아요?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법조인 3분 나와 계신데 뭐 빼박 아닙니까? 일단 형사적으로는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되는 혐의이기 때문에 뭐 위증이나 직권남용죄 이런 거를 빼더라도 워낙 네.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법정형도 높고 그래서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여러 차례 위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증거인멸의 염려가 그렇죠.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유. 구속 사유는 충분히 차고 넘친다 네. 이렇게 이 보입니다. 영장 100% 발부되죠. 아. 지난번 그 내란 그 초기에 군 장성들과 경찰 지휘부에 대해서 그 적용했던 혐의가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고거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단전단수 관련해서 직권남용도 있고 또 위증까지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전부 다 100% 구속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상민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영장이 저는 뭐 새벽에라도 발부가 될 것이고 다음으로 내란 특검은 한덕수, 그다음에 한덕수. 조태영. 조태영이. 예, 그래서 그 순서대로 저는 구속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 결과 보면은 좀 기분이 풀릴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상민이 진짜 심각한 사람이거든. 그렇죠. 이태원 참사 때도 사실 주무부처 장관인데 네, 네. 그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이가 어깨까지 두들겨줬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내란 수괴고 이자들이 주요 임무 수행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모해서 같이 내란을 일으킨 거니까 윤석열만 구속시킬 수 없죠. 다 같이 이거는 구속이 뭐 수순이니까. 네. 그리고 내일은 다 기쁜 소식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세옹지마야. 그때 네. 이태원 참사 때 당연히
주무부처 장관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치적 도의적 네.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되는데 네. 안 물러났잖아요. 네. 근데 그때 물러났으면 네.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를 할 기회도 없었어. 아니, 근데 그때 물러났으면 아마 또 비서실장으로 불렀을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 또 달라지겠습니다만 모르지. 그때 하여튼 일단 그때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장관을 또 비서실장으로 부른다. 더한지 또 합니다. 그건 윤석열만 가능한 그 인사네. 윤석열 네, 맞죠? 했겠지. 제 말 맞죠? 가능성이 있네. 네. 듣고 보니까 그러네. 내란을 모의했던 충암파 4인 4명 중에서 지금 그 이상민만 구속이 안 됐었거든요. 네. 여인영이라든가 김용현 이렇게 다 구속됐었는데 이상민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영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네. 게다가 이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책임 있는 장관이었는데 아무런 책임을 안 졌던 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에 이태원 참사 그 전담 그 수사와 관련해서 뭐 또 지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다시 들여다봐야 맞습니다.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검찰이 야. 좀 움직여줘야 돼요. 네. 야, 근데 댓글 보니까 또 희망이 생기네. 음. 지금 완전히 관심에서 싹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최상목. 최상목. 아, 최상목 와, 뭐해? 근데 사람들이 다 야, 최상목이 뭐하냐? 다 최상목이 잡아라. 네. 야, 희망이 있어. 네. 최상목이 지금 어디서 또 퍼스널 칼라 맞추고 있냐? 최상목이 아, 나 우리는 그때 잊지 생각하면은 않아. 나 진짜 화나. 너를 잊지 않아, 네, 최상목이. 최상목. 우리는 너의 F킬러가 될 거다. 최상목이. 고맙습니다. 근데 최상목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도 거의 똑같아요.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 그 쪽지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네. 한 거, 그다음 그 외에 대행하면서 뭐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거, 특검 거부한 거, 뭐 이런 것들 줄줄이 저는 최상목도 뭐 처리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고맙습니다. 자, 내란 특검은요 외환 관련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외환 관련해 가지고 이 증거가 지금 그동안에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예, 예. 뭐 예를 들면 오상원 수첩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무인기 북한 침투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네. 다뤘습니까? 그리고 북한 대사를 접촉하려고 했던 정보 요원들 네.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좀 많은 분들 까먹은 것 같은데 아파치 헬기 아, 그 근접 작전. 비행하는 거. 그런데 내란 특검이 네. 아파치 헬기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나 좀 기억이 가물가물할 텐데요. 그 작전에 실제 함께했던 사람들의 증언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죠. 예. 특검이 확보한 내부 관계자들 녹취록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좀 특검이 확보를 했는데 당시 아파치 조종사들 복수의 증언이 있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 이례적으로 NNL 따라 비행을 했다. 어. 근데 이 정도로 적을 자극해도 되나 싶었다. 그렇지.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이런 증언이 있었고 끔찍합니다. 또 다른 증언은 북한군 기지에서 2, 3km 떨어진 곳까지 비행했다. 북한 어선이 어이구, 보일 와, 정도였다. 끔찍합니다. 자, 이런 증언도 있었고요. 예. 또 아파치 작전 참여자의 증언도 있는데 훈련 중 비화 통신이 아닌, 그러니까 이게 도청 방지되는 그런 네. 통신이 아닌 도청이 가능한 일반 통신망을 썼다. 와. 북한 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치 또 다른 작전 참여자가 네. 정찰 목적이 아니라 북한이 우리를 목격하길 바랐던 것 같다. 와, 이 미친. 이런 증언들이 나는 이것만 다루면 그렇게 화가 나. 맞습니다. 끔찍하잖아. 아니, 끔찍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해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다 벌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이 내란을 한번 본인들이 정당화해보겠다, 그렇죠. 계엄을 일으키겠다 이거였는데 저는 이 외환에 관해 가지고는 그 박형관 기자가 단독한 거 우리 매불쇼에서 네. 했던 그 위치 추적 장치를 원래는 사라지게 돼 있는데 그 장치를 예, 끄고서 비행을 시켜서 디텍티드 크래쉬. 크러쉬. 예, 네, 그거 안 다루는 것 같아. 딴 데서 단어 못 외워가지고. 디텍티드 크래쉬.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도 이거 뭐야 외환죄를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고 예. 이것도 아파치 헬기도 지금 뭐 비화 통신이 아니라 도청이 가능한 걸 일부러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차고도 넘치는 지금 외환에 관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여기도 누구 김태효 그렇지. 이 안보실 쪽 빨리 여기도 한번 좋았다. 특검 장학생들 좋았다. 다 소환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 조종사분들도 진짜 위험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진짜 죽을 뻔했어. 진짜로 생명의 이거 진짜 위협을. 끔찍한 일이야. 네. 그러니까 일종의 미끼로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사람 끔찍해요. 목숨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들이 바랬던 거는 우리 아파치 헬기에 뭐 통신망이나 이걸 다 노출시켜서 저쪽에서 사격을 해주길 맞아요. 진심으로 아유. 바랬던 거지. 어우, 그게 끔찍해. 경보 사격이든 아니면 정말 격추를 시키려고 하는 사격이든 사격을 하면 그걸 빌미로 해서 어휴. 이제 군사적 그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 네. 핑계로 비상계엄을 그렇죠.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진짜 저 죄를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정말 저는 일촉즉발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됐을 때부터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생각을 계속했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실제로 나타난 건데 당시에 기억해 보면 김정은이 윤석열에 대해서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온전치 못하다. 그래서 이제 네네네. 전쟁이 도발이 안 됐던 거예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히려 자제했던. 그러니까 정말로 일촉즉발의 전쟁 직전의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 진짜 이거 다룰수록 끔찍하고 정말 내가 이거 몰입하면은 진짜 약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요. 몰입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그 노상원의 수첩, 무슨 예. 수거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충격적인 네. 일들이죠.
그런데도 김용대 구속영장 기각 시켰어요. 진짜. 김용대. 판사 출신 없나 오늘은? 누가 하나 잡고 가야 돼. 내가 분노를 내가 컨트롤 못하겠는데 판사 출신이 안 나왔네. 네. 예. 자, 최상병 특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윤석열이가 경로를 하면서 네. 수사 외압이 이제 시작됐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경로는 이게 이제 뭐 설 아닙니다. 사실이야. 이제 사실이에요. 거기에 이제 참석했던 인원 중에 2명 빼고 이제 다 실토했습니다. 한번 좀 볼까요? 이제 윤석열하고 김용현이 빼고 다 실토했어. 요거는 이제 끝났어. 스코어도 5대2네요. 요거는 끝났습니다. 이거는 뭐, 완벽하게 설이 아니야 이제. 다 실토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실토한 자가 이제 조태용, 임기훈인데 네. 이거 다 실토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로했죠? 예. 경로 이후에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던 전화 02-800-7070으로 이종섭에게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수사 외압이 실행이 됩니다. 예. 실행하는 그 전화. 어허. 요게 이제 실행의 첫 단추입니다. 그렇죠. 이 전화 누가 했을까?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했던 건데, 그게 이제 우리는 윤석열을 의심을 했잖아. 네. 의심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또 확정됐습니다. 그래요? 조태용이가 이거를 또 조태용이가 폭로해 버렸어요. 자, 조태용이가 당시 안보실장이 특검 가서 진술을 했는데 윤석열이 이종섭 장관에게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당시 전화를 걸어서 최상병 초동 조사 결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그때 VIP 경로 그 회의입니다. 네. 그 회의 도중에 막판에 이제 전화를 전화를 바로 걸었다는 걸어버린 거야. 제가 보니까 이게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거의 마지막에 특검에 불려가잖아요. 네. 그 김태호라든가 이쪽이 다 불었잖아요. 네. VIP 경로도에 인정을 하고. 예. 본인은 좀 차별화된 진술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본 게 아닌가. 와, 조태용이가 이 결정적인 진술을 아, 해버렸어요. 결정적이에요. 거의 요 다 왔다. 결정적입니다. 네, 네. 요거 완전히 끝났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윤석열이가 거기 이제 참여자 많았잖아. 아까.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조태용이하고 임기훈이 낳고 다 나가 아, 한 거야. 다 내보내고. 그래서 둘이서 이러고 있었던 거야. 머리 받고 머리 바꾼 줄 이러고 있었지. 막 난리를 쳤을 거 아니야. 난리 치다가 이제 격분해가지고 이제 이종섭이한테 전화한 거야. 네. 그런 둘 상황이었습니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 박수 한번 치고 해야 돼. 이렇게 지금 뭐 대한민국 정부 요원들이 지금 다 나서가지고 외압을 행사하려고 했으나 박정훈 대령 박정훈 대령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8월 2일에 수사 이 보고서를 들고 경북 경찰청에 이첩을 한 거야. 네, 네. 대단하지 않아? 진짜 대단하죠. 아니 솔직히 이거 누가 합니까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못합니다. 누가 해. 못해. 네. 아니 솔직히 신인규도 못해. 솔직하게 얘기해. 뭐만 하면 다 치는 게. 못해 이렇게. 아니, 정말로 못해. 영웅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딱 한 거야. 이거는 이첩을 했어. 네네. 이첩을 했더니 윤석열이가 바로 임기훈이한테 전화해서 지랄을 했다고 임기훈이 이번에 폭로했습니다. 임기훈이. 지랄했겠지. 나한테 지랄했어요. 그 이첩하는 날라고 이번에 특검에서 다 고장을 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윤석열이 난리친 이유가 이제 중요하잖아. 윤석열이 난리친 이유. 뭐 때문에 그랬을까? 우리는 김건희 때문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윤석열이가 7월 31일에 이 난리를 치는 이 국면에서 김건희가 수사 외압 관계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이번에 특검이 확인했습니다. 거의 다 왔다 이제.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다 왔어. 네. 김건희가 전화를 한 거예요. 관계자에게.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근데 최상병 특검이 그 관계자를 특정해서 알려주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글쎄 그거는 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래요? 누구인지를 밝히면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진술 번복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그럴 수 뭐 있으니까. 하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또 진술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엔 아직은 추측의 단계인데 네. 왠지 대통령실에 근무하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대통령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하는 사람은 저는 조태용입니다. 왜냐하면 문자를 내란 전날에도 두 통 보내고 내란 당일에도 조태용이가 김건희에게 문자 보냈거든요. 네. 난 조태용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안보실장이었어요. 안보실장이시죠. 대통령실 그러니까, 안보실장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거 대통령실 조태용. 내부자지. 내부자. 조태용. 그럼 게임 끝나지 뭐.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게 왜 저도 궁금했거든요. 이게 왜 수사와 관계자가 이게 누군지가 안 나오는 거고 예. 그러면 그게 누군지가 나오면 굉장히 치명적인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그걸로 그냥 모든 게 끝나버리는 수사 외압이 김건희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 김건희하고의 수사와 관계자와의 이 통화는 범죄 사실 이 저희가 공소장 작성하는 데는 큰 이게 그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범죄의 동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이 김건희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중요하게 알려주는 단서이고 이 수사와 관계자 자체는 저는 뭐 그럴 수도 대통령실 관계자일 수도 있지만 군 관계자 중에서 혹은 국방부 쪽에 이게 직접적인 수사 외압과 관련된 치명적인 어떤 인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네, 거의 다 왔어. 정리가 된 거예요. 사실. 예, 네. 다 왔다.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김건희 특검으로 잠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2인자 윤용호 알죠? 네.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 캄보디아 사업을 김건희에게 청탁한 혐의, 네. 그리고 김건희에게 YTN 인수를 청탁하려 한 혐의, 뭐 너무 많아. 네. 구속됐어. 아, 네, 깔끔하다. 구속됐습니다. 네네. 야, 근데 이것도 이 권성동이가 내가 볼 때는 좀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계속 등장하잖아요, 예, 권성동이. 권성동이 뭐 돈 얘기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용호가 이제 통일교가 윤용호 전 본부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등을 가지고 로비를 할 목적으로 예. 권성동 국힘 의원에게 2023년에 네. 통일교 교단 자금 1억에서 2억을 와. 여러 차례 나눠 와. 건넨 것으로 와. 지금 특검팀에서 의심을 하고 있고요. 와. 보도에 따르면 윤용호로부터 자금을 모두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와. 진술까지 와, 확보를 한 그런 상황이고 예. 그리고 윤용호 압수수색할 때 그 메모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메모에도 네. 권성동에게 뭐 불법 자금 전달을 했다라는 정황이 적힌 그런 메모도 지금 에이, 그럼 끝났네. 특검이 확보를 했다. 여기까지 네.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에이, 끝났지 뭐. 이게 권성동이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게 그렇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 과정에서도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을 걸로 의심이 되고요. 그렇죠. 지금 통일교 관련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돈 얘기도 나오고. 네. 이게 2023년도로도 또 연장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또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이 있었던 때예요. 예, 예. 그럼 그때는 정당법에 입당 강요죄, 또 당대표 경선 자유방해죄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어가지고 권성동은 돈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끝나죠. 또 정당법에도 형량이 꽤 세게 지금 규정이 돼 있는 제목들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오래 있을 것 같은데요. 감옥에. 아, 감옥에 오래 이거 있어요? 쉽게 못 나올 것 같아요. 아, 요거는 계산 좀 돈이고 해봐야겠네. 계산이 좀 어려울 정도로 오. 상당히 좀 많은 혐의들이 정치자금법 의심됩니다. 45조에 따르면 이게 이제 징역 5년 뭐 이렇게 아이고. 굉장히 중한 범죄이거든요. 중죄. 이게 네. 만일에 인정이 된다면은 그런데 액수도 또 크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뭐 저는 진짜로 쉽지 그 않아요. 중한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도 진짜 윤석열은 진짜 정말 천하의 나쁜 사람인데 네네네. 굳이 윤석열의 순기능을 좀 찾자면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들을 그냥 싹 일거에 척결을 해버렸어. 윤석열이가 한 방에. 한 방에. 진짜 시원해요. 와, 이건 진짜. 아니 옛날에도 쥐약 먹었다 그랬거든요. 윤석열이가 쥐약 먹은 놈들 내가 뽀개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진짜 네. 뽀겠어요. 와, 다 수면 위로 오르게 하고 제거시키게 하고. 권성동은 내가 볼 때 쉽지 않습니다. 예. 진짜 쉽지 쉽지 않아요. 상황이. 이게 이제 받은 게 사실이라면 그게 입증이 된다고 하면 그 정치자금법 위반한 가장 가벼운 처벌을 받는 죄명이 될 거고 이게 불법 청탁, 부정한 청탁과 연루됐으면 배임 수재 쪽이나 아니면 또 이게 뇌물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뇌물이지. 액수가 똑같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은 가장 가벼운 형벌. 그러니까 형량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 위로 올라갈 위로 가능성 올라가. 위로. 아. 그러니까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네요. 첩첩산중이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형량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일단 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구속이 돼버렸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은 제대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자기 죄를 어떻게든 윤영호 씨. 정리를 해야 되니까 윤영호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저는 굉장히 수사에 새 지평이 열렸다. 아, 새 지평 열렸습니다. 네. 가장 위험한 게 이제 권성동이. 권성동입니다. 권성동 그다음 김건희, 건진법사 통한 김건희 그다음에 윤석열까지 네. 저는 이 ODA 캄보디아 ODA 예, 사업 예, 관련해가지고는 기재부에서 또 ODA가 이게 또 실행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 확정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라든가 뇌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윤석열까지 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통일교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가장 가볍게 처벌받을 사람이 사실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심부름한 거야. 아, 그렇지. 청탁의 맞아요. 주체도 아니고 맞아. 여기 본부가 있고 네. 가운데 심부름 그리고 그거보다 좀 책임이 더 큰 중간 심부름꾼 건진법사가 있는 거고 맞아. 이 끝단에 수령자들이 있단 말이야. 네. 받은 사람. 그렇죠. 일련의 관계자 중에 가장 법적 그러네. 책임이 가벼울 수밖에 없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아, 지금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러네. 이 사람보다 책임 큰 사람은 다 구속되는 구조. 그러네. 아. 그러니까 지금 원조 윤핵관 중에 좋다. 지금 윤한홍 빼고는 지금 다 위태위태한 겁니다. 어. 지금 권성동 그리고 이철규 아, 이 이철규. 둘이 지금 굉장히 윤한홍 윤한홍 같은 위험해요. 경우에는 윤한홍 캄보디아 ODA 그 관련해서 이제 차관 실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무위 소속이었고요. 아, 그래서 정무위. 대출과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그 정황이 있는 듯한 이런 것도 나왔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윤한홍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건진법사가 아니라 그 윤용호
같이 이렇게 배석했다는 수첩에 그 내용이 있잖아. 수첩 있어요? 그렇습니다. 수첩 예. 거기 수첩 윤활용 야내 기억이 맞잖아. 윤활용이 있습니다. 다음 네. 그래 있었다니까. 윤활용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묻으면은 다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진다. 네. 이렇게 예언했었어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자, 김건희 특검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의 범죄 혐의 가운데 가장 약한 게 목걸이 6천만 원짜리거든요. 이거 선행이라니까. 아, 선행에 가까워. 네, 선행에 그런데 이게 진짜 제일 약하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가 유일하게 입장을 내는 게 목걸이 관련한 것만 입장을 내고 있어요. 그것도 그렇네. 그렇거든요. 예, 예. 그런데 물론 다 거짓말입니다. 네. 입장도 다 거짓말이야. 그런데 이게 재밌게 됐어. 어. 김건희의 거짓말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내 목걸이 다루는 거 싫어하잖아. 아, 싫어. 왜 이렇게 신났어 근데? 오늘 이거 무겁게 다뤄야 돼. 아, 그래요?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네. 자, 2022년 6월에 김건희가 나토 순방 네. 나가서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차서 이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입장을 어제 다 정리했잖아. 6번 말 바꾼 거. 말 많이 바꿨어. 6번을 바꿨어요. 네. 6번을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 버전, 거짓말의 최종 버전이 뭐였냐면 네. 김건희가 해외에서 모조품을 사서 오빠에게 선물을 했고 네. 오빠에게 빌려서 내가 착용을 맞아요. 했고 그런 다음에 돌려줬다. 네. 요게 최종 버전이야. 요게 됐죠? 요게 이제 최종 버전이었습니다. 요거 재밌습니다. 근데 특검팀에서 아주 중요한 진술을 하나 받았습니다. 누구의 진술이냐? 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의 진술인데요. 네. 그 진술 잠깐 보겠습니다. 자, 2022년 6월 나토 순방 전부터 김건희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착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통령실 내부에서 있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고요. 예. 사실 요 증언 말고도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걸 차고 나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아는 사람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옷 갈아입는 그 자리에서 이 누군지는 익명으로 나오는데요. 아, 옷이 너무 이쁘니까 그 목걸이는. 목걸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차지 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또 답을 했더라고요. 저기 이제 그 순방 전에는 뭐 영부인도 옷 같은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미리 이렇게 입어보고 하나 봐. 네. 그 과정에서 이건 너무 비싸니까 안 찼으면 좋겠다는 거야. 네. 자,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모조품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죠. 그렇죠. 맞죠? 모조품이 아닐 가능성 그렇죠. 높고. 그러면은 증거 인멸의 목적으로 모조품을 따로 구매를 해서 그렇죠. 오빠가 가방에 집어넣고 오빠의 장모 집에 갖다 놓은 게 됩니다. 증거 인멸의 목적으로. 네네. 근데 실제로 오빠의 장모가 야, 이 가방 이거 나도 몰랐던 가방이야. 이 언제 우리 집에 들어왔냐? 이렇게 특검에 입장을 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정황이 돼버립니다. 증거 인멸의 정황이면 구속이잖아. 그러니까 김건희가 또 말을 바꿨어. 또 바꿨어 이번에. 소개를 해주세요. 아, 내가 모조품을 사서 오빠에게 선물했다는 그 보도 오보다 자세한 건 끝나서 밝히겠어요. 7번째 근데 7번째는 심지어 내용도 없어. 내용도 없어요. 그거는 좀 짜야 되나 봐. 시간이 필요한가 봐. 이제 큰일 났거든. 이거 진짜네. 요거는 구속 사유 되는 거 아닙니까? 증거 인멸. 야, 어떻게 보면 제일 작은 범죄 혐의 때문에 구속 기간이 빨라졌어. 그러니까 7번째 바꿨으니까 2번만 더 거짓말해서 이제 구속으로 확실하게. 구를 좋아합니다. 구수 구속. 검사들이 이제 구속영장 범죄 사실 쓸 때 사실은 뭐 막 무슨 굉장히 중대한 거 쭉 쓰다가 마지막에 저런 걸 꼭 넣어요. 그 왜냐하면은 증거인멸 이런 것들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진술을 계속 바꾸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인다. 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목걸이가 지금 계속 이제 저도 이게 계속 이게 너무 많이 보도가 되는 것은 네. 왜냐하면 더 중대한 범죄들이 많아지는데 본질이 아닌. 근데 이 목걸이뿐만이 아니라 그 이 전체적인 부분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 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통일교에서 준 목걸이도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고리 3인방을 구속해야 된다. 문고리 3인방 중에서 지금 한 명이 변심했다는 지금 흔들리고 거거든요. 있어요, 한 명이. 그러니까 이 세 명은 알선 수재라든가 아니면 증거인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청탁 관련해서도 같은 공범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고리 3인방을 구속하면 이 전모가 다 드러날 수 있다. 김건희 그건 뭐 그런 목걸이뿐만이 것 아니라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명을 우선 특검이 좀 주력해서 네.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한 명이 지금 흔들리나 봐. 맞아. 그런 저 기사 봤어요. 흔들리는 분은 또 저한테 위인되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은정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 책 얘기를 좀 해야 책 됩니다. 얘기 하셔야죠. 책이 따끈따끈하게 나왔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뜨거워요? 야, 이거 그 아까 그 연기 한번 해주세요. 책 들고. 해줘요. 같은 검사 이거 무거워. 윤석열 4년
4년 전에 감찰하고 그때 당시에 외롭게 추미애 장관님하고 고립되어서 싸웠는데 네. 파면을 드디어 시켰습니다. 그런데 평범했던 검사이고 정치에 나설 일도 없었는데 이렇게 국민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셔가지고 네. 파면에 이르게 됐고 그런 얼마나 평범했던 검사가 그 윤석열이라는 총장을 만나서 징계에 이르게 됐는지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옛날에 어릴 때 막 사진 이런 것도 넣었습니다. 얼마나 평범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고 예. 다음에 어떤 공무원이 저와 똑같은 자리에서 그런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런 일을 또다시 또 해줬으면 좋겠다 용기를 내서 맞아, 그것이 맞아.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다. 아 맞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 많이 읽어주세요. 네, 아이고. 징계를 마칩니다. 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